이제 전라남도 한평에 있는 고산 정상입니다. 해발은 359.1m인데 제 눈에는 거의 뭐 한라산 정상 정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출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더기 만난 사람 최진석 교수님 제2편을 보내드립니다. 어제 산행, 그리고 아침 식사, 그리고 박태후 화백에 죽설원 방문을 마치고 최진석 교수의 호전봉가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5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호전봉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여기가 대동초등학교? 대동향교초등학교서부터 호전봉가까지 숲길이 지금 돼 있고 아주 산책길로는 굉장히 좋네요. 건나무인데요. 수령이 이거 최소 50년, 뭐 많게는 한 70년 정도 된 수령들인데 좋은 곳에 이렇게 틀을 잡으셨네요. 여기가 호전봉가라구나.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뒀네요. 멋지다. 여기가 이제 기본학교. 여기서 이제 한 20여 명씩 학생들 모아가지고 보증금으로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개근하는 친구들이면 또 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1시간 반 면접을 해서 그리고 학생들을 뽑는다고 해요. 그냥 아무나 안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멀리까지 오는 그 어떤 고민의 그 순간들이 있어야 그 배움이 더 값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이고, 예, 잘 다녀왔습니다. 야, 이게, 이 종이죠? 예, 종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장식품이 아니라 이 기둥, 이 구종으로 받치는 정식 기둥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하중을 받는구나. 네. 중간에 비어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다. 그 네. 화장실 같이 생겼습니다. 아, 네네. 네. 옥구가 어디 있습니까? 옥구가 여기 있습니다. 호전봉가 부를 생각입니다. 새말 새몸짓 학교입니다. 새말 새몸짓 학교. 지붕은 나비 한쪽 날개. 왜냐하면 그 도가철학 대가인 장자의 네. 주요 모티브가 나비죠, 나비꿈이죠. 호전봉. 네네네. 육아 사상은 현대주의하고 좀 가까워요. 육아 사상은 그 모더니즘, 근대성과 가깝고. 지금 이 벽은 이거 구조물은 그 노자 사상의 기본 컨셉이 유무상생. 네. 유와 무가 상호 의존해서 벽이라는 네네네. 것을 만들었다. 유무상생을 표현하는. 건축 설계를 할 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제 어떤 그 건축주로서의 어떤 주문을 해주시고. 그 주문이랄 것도 없고 그 건축을 이렇게 해보니까 건축가하고 건축주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예, 그건 좋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또 그 윤경식 건축가께서 철학에도 워낙 조예가 깊으시고 해가지고 그분하고는 평소에 교류가 그렇죠. 예, 아주 오랜 있었죠? 교류를 한 사이고 그러니까 서로 그 네네네. 컨셉을 많이 이해하고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 건축가들의 영혼이 매우 특별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철학자들은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데 이 건축가들은 개념적 놀이도 하면서 그것을 그 구체적인 그 구조물로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 벽도 벽이지 않습니까? 네. 이 벽인데 이 모더니즘 근대주의에는 벽 그러면 뭐든지 하나의 덩어리로 딱 돼 있잖아. 네, 아이덴티티를 네, 가지면서. 근데 이제 도가 사상에서는 이 여러 분열된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중첩돼서 이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컨셉을 구성하면은 이 건축가께서 바로 이거를 이렇게 분열된 것들의 중첩으로 벽을 표현해요. 네, 그러네요. 하나의 기둥이지만 속이 비어 있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 벽을 여러 분열된 것들로 지금 하나의 벽을 구성해내고 있잖아요. 불투명과 투명이 그렇죠. 또 예. 교차하면서 맞아요. 그것도 하나 지금 모든 것들 요소가 다 예,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럼. 다 건물이 그렇게 돼 지어진 것 있습니다. 어, 근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이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얼굴이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 지형도 그랬지만은 이게 약간 돌아앉은 집이거든요. 약간 겸손
정원을 표현한 지혜의 그 가장 높은 단계는 제가 생각할 때 음. 그 건너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대답이 아니라 질문도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 반야심경에서도 그 지혜 반야, 바람일다, 바람일다라는 말이 건너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건너가는 길입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예. 그 우리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신을 차려서 걷지 않으면은 다음 계단을 잘 안 밟아집니다. 이게 넓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의미가 다 있네. 늘 끼어 있어야 돼.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끼어 있어야 이제 네. 하나 끼어 있어서 순위감 가운데서 지혜가 반야가 나오는 거. 예. 그 정원을 다녀왔어요. 그저 화백. 예, 죽서랑, 예. 그 아주 진짜 그 참 진짜 제가 봤을 때 놀랄 정도로 놀랄 정도죠. 예, 그러니까 만들어 한 놓으셨다. 사람이 네. 능력 유무를 떠나서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쳐서 정원을 하나 가꾼다는 예, 거죠. 예. 아, 그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 건물은 어떤 정도? 우리 장모님 그 살림집. 아, 살림집이시고. 아, 예. 원래 이제 우리 집이 여기 초가집으로 15평 아. 집이었습니다. 음. 15평이니까 그 부엌 하나, 방 하나, 방 2개 이걸 했는데 방 하나는 할아버지 드리고 큰 방에서 4식구가 살았어. 5식구가. 아, 예. 그 부엌하고 안방 사이 벽을 뚫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호롱불 하나 두고 조명도 네, 북도 부엌도 밝히고 지금 내가 엄청 부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러셨던 대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옛날 집인데 옛날 집을 복원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헐고. 헐고 새로 지으신 거군요. 네. 여기가 그러면 거처하시는 데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여기는 이제 사랑방, 이제 사랑방. 제 집필실로 쓰고. 아, 네네네. 여기는 공사가 반반씩 섞여 있고 여기는 공적인 공적인 거고, 거고 여기는 사적인 사적인 거고. 아, 그렇구나. 건물동이 세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복고. 여기는 이제 만복고라는 창고인데요. 네. 저 만복고라는 그 여기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내가 어려서 그 제일 싫었는데 일찍 깨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아무 원이나 밭에 들어가서 돌 주워라고. 돌을 이렇게 밥 식전에 꼭 세수 때 하나씩 주워오게 했는데 그걸 몇 년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돌산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아. 그걸 가지고 창고를 하나 지었었어요. 아. 근데 그 창고에다가 우리 아버님이 만복고라고 베니아판에다가 아, 예.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남기신 글자니까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서가 가는 분한테 그러니까 각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다시 돌아왔어요. 이런 글자는 새길 가치가 없는 글자다. 그래서 내가 다시 찾아가가지고 사연을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저렇게 새겨주셨어요. 아, 그런 사이가 또 있네요. 이게 지금 목단인데요. 네, 목단. 이렇게 오래된 목단을 보시긴 아마 목단이 저렇게 커요? 예. 오. 괜찮습니다. 이제 집들은 네. 주인이 박태웅 화백이 네. 이걸 시공을 했어요. 이 집을. 아, 그렇습니까? 예. 오. 그 양반이 건축도 그럼 하셨네? 건축한 게 아니라 저하고는 좀 가까운 사이거든요. 네네네. 그 집은 자기가 지었다 그러길래 아, 예. 그럼 우리 집도 한번 해보라고 그랬죠. 여기 저기 행복이 가득한 집 8월호에 여기 집이. 아, 예. 호전몽이야. 학교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서 수업 이제 하나요? 기본학교. 새말, 새몸짓 기본학교. 자, 이제 차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합시다. 차는 제가 그 어디 물을 끓여놨으니까. 아, 네네. 우리가 서브는 우리가. 당신이 좀 도와드려요. 건보 배추라는 게 뭔지 모르시죠? 배추는 배추인데 참 특이하게 건보처럼 생겼어. 곤보 배추예요. 곤보 배추. 곤보 배추. 약간 배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뭘 또 이렇게. 메뉴는 없지만 말씀 좋습니다. 참, 한 번 오는 사람은 그냥, 그렇지만. 아니 그렇게 많이 오시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멀다 보니까 이렇게. 네, 앉으십시오. 네. 아이고, 참, 이 시간도 내주시고, 너무나 이제 감사드리고,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부질없다 정해진 모든 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 인식은 우리나라는 이 생각의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바람일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우리나라 같은 그런 상황에 후발주자가 이렇게 중진국 상위 레벨에 올랐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추락하는 것이 되게 그 모든 나라들이 그래왔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던 것을 헛말 헛몸짓으로 정하고 이제 새말 새몸짓으로 정해서 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건너가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만든 것이 이제 이 새말 새몸짓. 제 뜻에 동의하시는 분들께 후원자들이 한 700분 정도.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10,000원, 5만원 뭐 이렇게 기부를 하십니다.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고액으로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돼요. 지금 사단법인의 저 회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후원 회원이죠. 후원 회원. 그분들이 한 750명. 예, 750명.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가능하시면 그럼요. 회원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방법은 이제 그 이 대표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검명원은 제가 이제 4년 동안 원장하고 지금은 나와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명은 약간 나이 제한 있는 것 같던데 거기. 검명원요? 네, 제가 검명원도 나이 제한 있죠. 네, 저는 안 된다고. 29세까지. 29세. 아, 철학 배우는데 왜 나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40%랍니다. 여기는 49세. 왜 나? 여기 시원하고 여기 시원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 새말 새몸짓을 해봐도 우리나라 이렇게 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철학을 알려면 최소한 20년 배워야 되는데 49세에 배워도 69세니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 지식 수입국이죠. 지식 생산국이 아니라 이렇게 이 생산국이라면은 수입국 사람들은 되게 이론을 중시하잖아요. 근데 생산하는 사람들은 이론을 통해서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론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세계를 직접 보거든요. 세계를 직접 접촉해야 거기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불편함을 발견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의 문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삶의 문법을 만들어 본 기억이 몇백 년 동안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문법을 가져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모험심이랄지 탐험심, 그다음에 실천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렇게 이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모험심이나 어떤 실천보다는 합리적 적용, 효율적 적용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생활 생업짓으로 우리나라가 넘어간다 할 때는 진짜 필요한 거는 모험심, 탐험심 혹은 실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것들이 가능한 그 인재들이 일단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주로 그러면 여기 일종의 그 카리큘럼이라는 게 있을 텐데 주로 이제 어떤 말씀들을 주로 학생들에게 해주시나요? 여기는 이제 그 교과 내용으로는 주요하게는 이제 그 철학. 왜냐면 이 세계는 생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생각.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어떤 삶을 만드느냐를 결정하잖아요. 어떤 수준의 생각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결정하거든요. 또 이 문명도 전부 생각의 결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철학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철학만 하면은 철학은 그 어떤 그 개념들의 구조물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세계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구체적인 세계하고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좀 거리를 갖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구체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산업혁명이에요. 산업.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혁명을 공부합니다. 산업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생각이 항상 미래적이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대답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을 다루는 데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답하는데 더 잘해요. 질문은 좀 아직 미숙하고 이게 대답이라는 것이 이 과거적인 일이거든요. 과거를 다루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에 익숙하도록 훈련된 인재들은 항상 그 영혼이 과거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과거를 한 점 오점 없이 정리를 해야 진실하게 사는 것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여는 데는 좀 어렵죠. 우리가 온고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온고지신이라서 그 영혼이 과거에 기울어 있냐 미래로 기울어 있냐가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구현하는 데 결정할 거란 말이에요. 과거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은 온고지신에서 원고만 하다가 평생 보냅니다. 네. 지신을 못해요. 영혼이 항상 그 미래로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의 문법에 익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어떤 이 문법 중에 제일 앞서 있는 문법을 저는 블록체인이라고 봐요. 아,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일은 크게 움직이는 일은 크게 감동하는 거고 작게 움직이는 것은 작은 감동 때문에 감동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이 몸 안에 이 감동의 채널이 뚫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감동의 채널을 뚫는 것으로는 가장 좋은 것이 저는 그 음악적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한 5주 정도 베토벤을 공부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머리로 하는 공부나 생각으로 하는 공부들이 이게 다 몸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몸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제 운동, 체육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우리 흔히들 지덕체라고 하는데 지덕체인데 이건 내가 아무리 연구해보고 생각해봐 틀린 거예요. 순서가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예요. 체가 가장 앞서 있는 체덕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고가로 말하면은 산업혁명, 블록체인, 음악, 그다음에 체육 이렇게 5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악 베토벤 같으면 그 누가 또 따로 이제 오셔서 강의를 하시죠? 예.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철학하고 체육 담당. 체원 오늘 갔던 거죠. 야, 그거 정말 체력 달래는 최고야. 우리 그런 수업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거기 저 새벽에 우리 하는 체육 수업의 그 전 과정입니다. 아, 네네. 젊은이들 어떻게 잘 따라옵니까? 아, 그럼요. 네. 또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젊기 때문에 한 첫 주, 둘째 주만 좀 힘들고 세 번째 주부터는 아주 잘합니다. 네. 그 학생 평균 나이가 평균 나이가 한 30대 중반, 초중반 되는 것 같아요. 주로 그 직업이랄까요? 그 회사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회사원들도 있고 학생도 있고 학생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하시군요. 제일 어린 학생이 몇 살이에요? 제일 어린 학생은 17살인가 그랬어요. 그럼 주말에 이제 학교를 하나요? 그렇죠. 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오케이. 그렇구나. 1박 2일로 하게 돼요. 그렇죠. 1박 2일이나 토요일 하루만 하는 날 있고 격주로 일요일까지 하는 일요일은 체육 수업만 합니다. 아침에 끝나고 올라가는구나. 그럼 보통 여기 와서 1박 스테이를 하게 예,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럼 잘 때는 어디서 자요? 팔레스 호텔. 팔레스 호텔. 무인텔. 그렇구나. 팔레스 호텔에서 자가 아침에 그 앞에 콩나물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오늘 맛보기 힘내요. 우리나라는 그 국가를 어떻게 운용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철저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해방도 우리가 위임을 하지 못했고 6.25 전쟁 위임으로 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 나라를 움직이는 데는 나라는 이 두 기둥으로 서 있어요. 하나는 국방, 하나는 조세.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 나라가 작동할 때는 교육과 정치라는 두 톱니바퀴를 떠납니다. 네. 교육과 정치. 그러니까 어디서나 교육에 신경을 쓰는 쪽이 항상 주도권을 잡게 돼 있고 교육에 신경을 잘 쓰는 나라가 흥하거든요.
근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대의 급소를 잡아내는 게 없잖아요.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걸 배우고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화 때는 그 일본에는 그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 쇼카 신축구라는 걸 우리한테는 원수죠. 그 정한론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이 쇼카 신축구라고 하는 조그마한 학교를 만들어 이보다도 작아요. 그걸 만들어서 거기서 2년 동안 한 90여 명의 인재를 배출하잖아요. 그 배출한 인재들이 반이 혁명 과정에서 죽고 반이 살아남아서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잖아요. 그때 그 조선에는 한 300개, 400개 되는 고등 교육기관이 있었거든요. 서원, 한교. 근데 서원, 한교에서 뭘 가르쳤느냐. 이미 철진한 주장만 주장창 가르치고 그것만 배우고. 근데 그 90몇 명,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필요한 근대화, 산업화,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그 시대의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인식이 확고하지 않으면은 그냥 하던 것만 계속 하게 되고 하던 것만 계속 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게 옛날 조선시대처럼 임금들이 그때 경연. 경연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 우리 그 위정자들도 이런 교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안 들으라는 것 같아. 지난번에 그 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한테 또 강연도 하시고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들어 먹을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게 사실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위정자한테 딱 한 사람한테 얘기만 해도 이게 알아들으면 되거든요.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파급시킬 능력이 없지만 대통령은 파급시킬 능력이 있거든 이게. 근데 여기 학교 이름이 기본학교거든요. 네. 제가 그 정치를 한 45일 해보고 깨끗하게 45일 해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은 뭐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건데 그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배워야 될 것들이 배워지지 않은 걸 느꼈어요. 기본이 안 됐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염치거든요. 이게 수치심, 부끄러움. 우리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이게 염치. 맞습니다. 염치를 아는 이제 전부 시스템 자체가 신뢰 시스템이잖아요. 화폐 시스템, 교육 시스템, 뭐 이거 전부 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뢰거든요. 네. 근데 이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염치를 느끼는 마음이 있어야 돼. 염치를 느끼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 신뢰가 무너집니다. 네. 네. 근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 기능적인 것을 배우는데 너무 힘을 쓰고 기본을 배우는 데는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기본이 소홀하니까 이 창의성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인간이 기본만 되어 있으면 탁월해진다고 생각해요. 기본만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 기본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5가지 질문으로 요약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죽기 전까지 내가 완수해야 될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5가지 질문이거든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한테 공부 잘하라는 것은 자주 말하지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거는 묻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학 교수할 때 정말 이 마음이 아팠고 또 그다음에 이건 정말 큰일이다 싶은 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살 수가 있나? 근데 그보다 더 슬픈 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도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는 일들이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를 믿는 자기를 믿는 능력이 굉장히 약하고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기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묻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묻는 일을 해본 사람만 염치를 느낄 수 있어요. 자신의 자존과 존귀함을 아는 사람만 염치를 느끼거든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대상인지 이것을 모르면은 수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좋은 말씀이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가? 왜 창의적이지 않은가? 이 추적을 해봤더니 기본이 안 돼 있다.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 뭐냐?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도대체 이 짧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직장 생활을 하지 직업인으로서의 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본적으로는 지식인 부대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눈을 조사볼 때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청렴하지 않거든요. 미국보다 청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발전하고 청렴도 윤리의식이 함께 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낮으면은 우리는 청렴도로 사회를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함께라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나라 그런 지식인들을 쉽게 부패하는가?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쉽게 부패하는가? 이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놓은 것이 지식이거든요. 해결한다는 것은 치료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파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윤리적 태도가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처방전만 가져온단 말이죠. 윤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그렇게 지식을 흡수하는 지식인들은 공적이고 윤리적인 태도를 훈련받을 기회를 없앤 상태에서 그 처방전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학을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 지식을 생산하는 이 전 과정에 참여해서 그래서 공적 태도와 윤리적 태도를 함께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대개 유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과정은 그네들한테 맡기고 그네들이 남긴 처방전만 배워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지식 생산국이냐 수입국이냐가 단순히 이 지식의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청렴하냐 청렴하지 않냐 윤리적이냐 윤리적이지 않냐 아니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를 다 결정하기 때문에 얻을 때는 바른 생각과 윤리적인 자세를 통해서 나온 게 그게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답은 얻어질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생활 생활핏으로 한 번 더 한 번 도약을 해야 된다면은 그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들이 여기까지 왔다가 다 후퇴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문명의 파라다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은 다른 나라들처럼 추락할 가능성이 큰데 지금 문명의 파라다임이 깨지고 있거든요. 파라다임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도전하려면 지금이 찬스다. 찬스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국력이 또 제일 강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찬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찬스를 왜 동안에 내내 해왔던 짓들만 계속하고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면서 이 찬스를 그냥 흘려보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안타까움이고 호소죠. 대통령께 한번 좀 이런 말씀을 좀 하실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말씀하실 기회가 되면은 우리 그저 이영 장관을 통해서든지 하여튼 그래서 정말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중진국의 그 늪에 빠지지 않고 정신적으로 우월한 그런 민족으로 좀 성장하려면은 국가적인 어떤 팔리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기업에 있어봤지만 지금 관리들의 그 부정부패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민간 기업의 부정부패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깨끗해지고 있고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기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 맞다나 기본적으로 내가 뭐냐 자살을 갖다 안 하게 하려면 자기의 자존을 갖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교육의 어떤 그 기본이 지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 같은 이런 어떤 저것이 널리 좀 퍼져가지고 좀 그렇게 우리나라가 정말로 진짜 멋진 그런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도 물론 노력하고 계시지만 뭐 저희들도 미력하지만 돕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진짜 좋은 말씀, 귀중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뭐 미력하지만 좀 사단법인에 좀 후원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이제 온 학생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하기 전에 항상 강좌에서 자주 말합니다. 이거 당신들은 이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이렇게 후원자들한테 항상 감사해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에 후원하는 일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지 이것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도 나중에 이제 후원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네네. 지금 뭐 물론 이제 그 소수의 인원들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게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런 어떤 조그마한 움직임들이 이것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이 아니냐. 저는 그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교육 입국을 해야 될 나라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산업 입국은 우리가 했을지 몰라도 정신이 지금 피폐하고 허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나 자신이 존귀하고 내가 참 귀중한 존재라는 사람이 그렇게 허투루 행동하겠어요? 염치도 다 알고 그렇게 지금 하겠지. 우리나라는 아직 생각이 시작되지 않은 나라다. 생각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허정문가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대한민국 최초의 생각이 시작되는 곳으로 만들려고. 예, 훌륭하십니다. 네네.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 아들놈을 좀 보내고 싶어요. 다 뭐 저희 공정한 테스트를 거쳐서 좀 하겠지만 제가 한번 아들놈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생각이 거기 숲 걸으셨어요? 네. 네. 숲 옆에 넓은 밭이 네. 있죠. 저쪽으로. 네. 숲하고 우리 사이에 예. 밭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뭐 스프링클러 붙어 있고 뭐 네네. 마늘밭. 그 밭이 참 좋은 밭 같아요. 그 위치가. 그래서 거기 한 1,800평 정도 되는데 그 밭을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예. 너무 비싸요. 12억이나 되니까. 와. 1,800평에. 그런 평당. 65만 원. 65만 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12억 해가지고 지금 4억 주고 그냥 계약을 해놨어요. 네. 잔금을 2년 후에. 네네네. 그래서 그냥 거기다 제가 그 생각 기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황당 도서관이라고.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황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황당 도서관이라는 이거를 상표 등록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이 일대 좀 이렇게 생각이 시작되는 곳을 좀 다른 말로 하면은 행복이 시작되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자존이 시작되는 곳일 수도 있고. 이름이 사실은 이게 호전문가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장자의 그 나비꿈을 상징하는 거기도 한데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이게 시작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나비 효과. 예, 문명철. 이게 지금 이제 여기가 시작되는 발원지 나비. 예, 날개짓 하나가 전 세계로 크게 퍼져서 교수님 생각에 문명철은 여기 학생들 좋은데 자격이 있지. 저는 사실 초대를 받았을 때 장어에 원래 꼬드기를 제가 교수님은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배로 오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한 2주 동안 유튜브를 열심히 노자 사상을 이제
차 안에서 열심히 들으면서 그래, 훌륭해. 되게 많이 하고 왔어요. 아이고, 참. 너무 강의 제가 EBS에서 하신 강의를 네. 12강까지 이렇게 들으면서 궁금한 점도 이제 좀 많이 있었고 그럼. 질문들이 사람 하나 있고 살려면 싶었는데 제가 저는 이과라서 인문학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떨어지거든요. 지금 다행이지. 저는 그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나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해요. 철학을 공부하고 싶으면은 먼저 과학을 공부해라. 그러니까 과학적 소양이 없는 상태에서 철학은 가끔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과학을 모르는 철학적 위험하다고 저는 그 이과를 위해서 이렇게 공헌합니다. 아이고, 오늘 하여튼 뭐, 정말 이기훈 대표가 어쨌든 어렌지한 이번 여행은 뭐, 체력 단련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지식적인 어떤 저희들이 그 사치를 오늘 향유했던 그런 하루인데요. 아까 갔던 거기 뭐죠? 헌. 사실 전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저 능력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좀 해서 같이 여기 있는 이제 세몸짓 이 학교하고 그렇게 연계시켜도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오늘 교수님 이렇게 귀한 말씀 너무나 지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좋은 추억, 그다음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아주 새벽부터 이렇게 고생하셨어요. 기억에 남죠. 책을 그 책 사인 좀 받으세요. 사인하기 좋은 펜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 아이고, 저 팬이야, 팬. 같은 출신이 맞지? 아니 저보고 성깔이라고 자꾸만 우리 할머니실 수 있는데. 그래요? 내가 종손 집안이라. 그러면 같은. 같은 해주 출신. 오케이. 출신가 원래 최진석 교수님을 찾아서 함께 했던 한평으로 갔던 여행, 정말로 여태까지 해봤던 여행 중에서 가장 멋지고 유익했던 여행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막스쿨에서 이런 여행을 기획해서 산막스쿨의 학도들과 함께 이렇게 배우고 즐기고 느끼는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보는 꿈을 말이죠. 윈드 차임도 하나 걸어드리고, 그리고 소액이지만 조그마한 기부금도 기부하고, 그렇게 뿌듯하게 돌아오는 귀경길입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이 밤 12시. 몸은 피곤해도 정신은 명료했습니다. 곤대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